자, 그럼 내용 정리 빠르게 좀 합시다. 첫 번째, 로그 방정식. 좀 작게 쓸 거야, 얘들아, 일부러. 왜냐면 다 방부정식 한 번에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 알겠죠? 자, 일단 로그니까 밑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상수가 존재하셔야겠죠. 그거 세팅 좀 해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기본부터. 자, 로그 기본 첫 번째, 로그 A의 X라는 놈이 어떠한 P라는 값을 갖는데, 그럼 얘들아, 이렇게 로그가 적혀있는 순간 X는 0보다 크다는 깔려있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이랑 대응되는 게 뭐지, 얘들아? X는 얼마죠? A의 P제곱이죠. 이렇게 그냥 X값 구하면 돼. 이런 모양 나오면 이것도 방정식이잖아.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써있으면 내가 아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근데 X값 구하면 자동적으로 0보다 커요. A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수 조건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됐나?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기본 유형으로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가 같대. 그럼 얘들아, X1과 X2는 어때야 돼? 당연히 똑같아야 돼. 자,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는 어때요? 너무나 당연히 자동이잖아. 왜? 밑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둘이 같대. 그럼 당연히 얘도 같겠지. 전체가 같겠죠. 오른쪽이 같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지, 얘들아?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 로그 값이 같으면 진수 값이 같아. 왜? 로그 함수는 무슨 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1대1이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가 성립하는 거였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양쪽 화살표가 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응용. 자, 처음에 로그 A의 fx와 로그 A의 gx가 같대. 여기서 fx, gx는 뭐라고? 그냥 x에 관한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때야 될까, 윤영아? 요 두 개가 같으면 진수끼리 같아야겠죠. fx랑 gx가 같아야 돼. 자, 왼쪽 화살표 성립할까, 얘들아? 왼쪽 화살표가 성립할까? 자, 오른쪽 화살표는 당연히 성립하게 될 거야. 왼쪽 화살표 성립하니? 요게 같으면 로그 값 같니? 돼, 안 돼?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무랑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썼겠지, 그치? 왜 안 될까, 그러면? 왜 안 될까? 위의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사실 너희가 여기서도 얘기는 했어야 돼요. 어떤 거야? 요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왼쪽 화살표가 성립하죠. x1, x2가 같다고 해서 로그 x1, 로그 x2가 같은가? x1, x2가 음수면 어쩔 건데? 뭔 말인지 이해가 할까? 그래서 왼쪽 화살표가 성립하기 위해선 우리 양수라는 진수 조건이 당연히 필요한 거야. 맞잖아. 이해 갔어? 야, 그러면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따져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얘는 자동으로 양수니까 상관없었던 거고,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를 풀 때? 그냥 항상 쓰세요. 진수 조건을 가장 먼저. 알겠죠? 무슨 말인가? 안 써도 되는 경우, 썼다고 불이익 없다고. 됐죠?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진수 조건은 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괜찮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을까, 얘들아? 그 다음은? 이건 뭐 밑이 같은 상황이니까 뭐 밑이 다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그 A의 fx, 로그 B의 gx, fx. 얘는 어때야 될까, 얘들아? 얘는 어때? 이게 서로 같으려면? 밑이 다른데? 그래도 되는 놈이 하나가 있죠. 누구? fx가 1이면 되지.
그럼 밑에 상관없이 0이라는 값을 가질 거니까 지수 때도 요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다. 그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0보다 크니까 진수 조건에 따로 답에 영향 끼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알 수 있겠다. 됐나요?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식들을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치환하는 형태 한번 생각해 볼까? 너무나 당연히 치환하는 형태는 뭐 요 x라고 쓸까요? 그냥 뭐 얘가 반복되는 형태겠죠. 자, 그럼 얘가 반복되는 형태에서 우리는 항상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되냐? t의 범위 윤영이 t의 범위 어떻게 되죠? x가 양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으면 로그 값에선 양수만 나오나 로그는?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야. x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밖에 없으면 뭐 x의 범위가 제한되면 t의 범위도 좀 더 좁아지겠지. 짧아질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t에 관한 무슨 식들이 만들어지지 얘들아? t에 관한 우리가 아는 식들로 변형이 되는 거잖아. 치환을 하면. 야, 1차 방정식은 굳이 안 나와. 1차 방정식은 치환할 필요도 없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어차피. 그치? 그렇다면 최소한 뭐 2차식, 3차식, 뭐 유리식, 유리방정식은 직접적으로 낼 수는 없죠. 유리방정식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요 정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느낌으로 식들이 만들어질 거야. 당연히. 됐나요? 그럼 우린 또 뭐 나오겠니? 어떤 형태가 나오겠어? 지수 때 이미 경험했잖아. 근의 조건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근의 분리라고 불리는 내용이 응용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됐어? 양근, 음근, 뭐 두 근이 1보다 크다. 이런 조건들이 언제든지 활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다 볼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자, 라스트 하나. 로그에선 좀 특별한 거 하나만 더 보고 갈 건데, 및 지수의 문자 포함. 자, 밑이랑 지수에 다 똑같은 문자가 둘 다 섞여 있는 거야. 얘는 아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뭐 x의 로그 x 제곱, 로그가 섞이는 거야. x의 로그 x 제곱는 뭐 10x 제곱? 10x만 할까요? 뭐 10x만 합시다. 자, 요걸 너희한테 이제 풀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요? 밑에도 x가 있고요. 지수에도 x가 있는 거야. 근데 로그 껴서. 이런 형태 이제 풀라고 나올 거라고.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 것 같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야? 이 상태로, 다시 이 상태로 니네 풀 수 있어? 못 풀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린 가장 먼저 식을 변형하셔야 되잖아. 식을 변형하려면 항상 뭐부터 따지라고 했죠? 무슨 조건? 진수 조건. 맞아? 그럼 여기서 로그는 누구야? 얘 하나밖에 없지, 그치? 요놈의 진수 조건 뭐니? x는 0보다 크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율아? 왜 취하지? 제곱을 만드는 이유는 그래? 알았어? 자, x끼리 계산을 해서 내가 답을 구할 거잖아. 근데 지금 급이 다른 거야. 요 급과 요 급이. 서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얘를 지수로 올리거나 얘를 밑으로 내리면 되거든? 됐어? 뭐가 편하겠냐 물어가 당연히. 그래, 내리는 이거 하나만 내리면 되잖아. 이거 두 개 다 뭐 어떻게 올릴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러니까 우린 뭐 하자? 얘를 내릴 거야. 지수에 있는 놈을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로그의 성질밖에 없어요. 로그 a의 m제곱은 이거 나가지잖아. 지수에 있는 거 앞으로 내릴 수 있잖아. 한 차원 다운 시킬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주자?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돼요.
양변 로그. 자, 그러면 그냥 취하면 안 돼. 이미 로그가 나와 있지, 그치? 그러면 밑을 같은 로그로 취해 주시면 돼. 원래의 거랑. 그냥 로그라고 썼으니까 밑 얼마인 거야? 상용 로그니까 10인 거죠, 그쵸? 자,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 주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로그 10x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거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앞에 나가서 곱해지겠지? 이해 가요? 그럼 제곱 1차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치환해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로그 방정식이었어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로그 부등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 부등식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 좀 나십니까? 그거랑 거의 흡사하게 흘러갈 예정이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얘들아. 자, 로그 A의 X라는 놈은 크다 할까, 작다 할까? 원하는 거 얘기해봐. 크다 할까, 작다 할까? 작거나 같다 할까? 나 지금 인강 찍는 거야?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 자, P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칭해볼게, 그러면. 자, 얘 한번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해볼게. 자, 요 놈의 해는 어떻게 구할까? 제어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그린다고 저 값이 나오나? 야, 그래프 그리면, 그래, P보다 작다 되거든? 그럼 어찌됐든 요거 찾아야 돼, 경계가. 그럼 방정식 풀어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요 놈이 로그 A의 P제곱임을 아셔야 돼요. P라는 숫자가. 맞잖아? P 나가서 곱해지면 AA는 사라지겠지. 내 말 이해 갈까?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뭘 푸는 거야?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 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제어가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이제? 야, 아니, 지금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 이제 뭐만 비교하면 돼? 진수만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로그 값이 크려면 진수가 어때야 되지, 얘들아? 대답을 못해야 정상이죠, 그쵸? 왜? 밑에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가 중요해. 다시, 야,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그려봐 하는데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릴 거고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어때? A의 P제곱이 더 크거나 같으려면 얘는 X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요 놈은 반대로 A의 P제곱에 X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으니까. 내 말 이해 갈까요? 그래서 밑에 조건을 나누셔야 합니다.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A가 1보다 크면 얘들아 로그 A의 X는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큰 로그 값이 크려면 진수도 더 크면 됩니다. 됐나요? 반대로 로그 값이 더 감소함수야. 로그 값이 크려면 요번엔 반대로 X가 더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점 하나 빠르게 좀 찾아볼까? 뭐가 잘못됐죠? 하울아, 뭐가 잘못됐지? 아니야, 넌 잘 쓴 거 같아. 이러고 응원하는 건 아니지, 지금 나를? 뭐가 잘못됐어? 에헤이. 뭐죠? 진수 조건이 빠졌어요. 얘는 안 써도 돼. 양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단 당연히 크겠지. 됐어? 요번에도 또 느낀다. 뭐를 느껴? 아, 진수 조건은 써야 될 수도 있고 안 써야 될 수도 있겠네. 부등호 방향에 따라서, 그치? 그러면 항상 뭐 하라고? 항상 맨 처음에 쓰는 거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으면 진수 조건도 만족하는 겹치는 부분을 답으로 쓰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이거 빼먹으면 틀린 답이야 실제로. 됐어? 자 그러면 아니 케이스 둘로 쪼개서 매번 생각하기 너무 귀찮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뭐였어? 그때 지수 때도 똑같았어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면은 어떻게 쓰자고 했죠? 부등호 방향 세 글자 그대로 기억나요? 자 밑이 1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쓴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기준? 이거 처음에 써있던 요놈 기준. 기억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응용을 살짝 한번 건드려 보자면 자 로그 A의 fx가 뭐 크거나 같대요. 로그 A의 gx보다. 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했듯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A가 1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A가 0과 1 사이일 때가 있을 거야. 맞지? 됐어요? 야 A가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고? 부등호 방향?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지. 됐냐? 그럼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진수 조건을 써놓으세요. 됐니? 그럼 너희는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로그에서는. 로그에서만큼은. 뭔 말인지 이해가죠? 저것도 사실 연립방정식들인 거라고. 됐냐?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이셔야 되니까 얘들아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뭐야? 얘는 안 따져도 되겠네. 굳이. gx가 양수면 알아서 fx도 양수겠죠. 이 정도 하나 정도는 커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무작정 다 구하지 말고 항상 진수 조건. 이해가요? 자 마찬가지로 그 아래 것도 이제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가 될 거니까 그래도 진수 조건은 잊지 마셔야 되고 요번에 버릴 수 있는 거 정도 하나 gx가 0보다 크다는 버리셔도 된다. 요 케이스에서는. 이건 항상 생각해서 버려야 돼. 문제마다 부등호 방향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달라질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됐죠? 네.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치환하는 형태가 나올 거고 얘들아. 뭐 굳이 안 쓸게 그냥 바로 쓸게. 뭐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하는 뭐 x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당연히 모든 실수 문제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들이 나올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2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은요 그건 굳이 치환할 필요 없는 문제인 거고 만약에 1차가 나올 수 있다면 절대값 1차 부등식 정도는 뭐 활용해서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2차 부등식 가능할 거고 그 외에 복잡한 거는 좀 어려울 거야.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에서는 항상 특이한 케이스 어떤 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줄여서 절대 부등식.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됐니? 그럼 얘는 뭘로 풀어야 돼? 얘는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 아이 쌤 지수 부등식 할 땐 안 된다면서요? 얘는 돼. 왜? t가 모든 실수거든.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잖아. 항상 떠 있다잖아. 얘는 써도 된다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지수 때는 t가 0보다 컸어. 그래서 판별식 함부로 쓰면 안 됐어. 근데 얘는 t가 모든 실수가 보장된 상황에서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뭐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 써도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라스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산술기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지수 부등식 때는 얘들아 ax 제곱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지수 때는 이런 형태였잖아. 그럼 이게 모두가 양수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로그는 항상 양수가 아니니까 좀 제한적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들아 로그에서 항상 양수인 부분은 누구야? 이 부분 중에 항상 양수인 게 있네. 누구야? 요거죠. 요거 진수. 진수는 항상 양수지. 그치? 그래서 로그에서는 산술기하가 뭐 저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용될 수 있는 거는
진수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진수. 됐죠?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아마 로그 함수에 했을 때도 한번 했던 내용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있는 문제들로 한번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얘들아, 내가 칸이 없어서 못 썼는데 이 형태는 부등식에도 나와. 알겠지? 근데 잘 들어. 네, 이렇게 이어서 쓸게. 미안해. 야,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그럼 부등호 그대로다. 저 유형. 양변에 로그 취하잖아. 그치? 로그 취할 때 이렇게 밑이 10이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하면 돼. 취하면서. 근데 밑이 0과 1 사이를 인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 또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원리는 증가함수,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빨리 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왼쪽만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4의 1번 문제 얘들아. 재혁아 뭐부터 쓸 거야? 뭐 해야 돼? 요거 풀려면 로그가 2개짜리는 한 적이 없잖아. 로그를 하나로 합칠 거니까 그러려면 어떤 걸 써야 돼? 진수 조건을 써야지. 이씨. 로그의 변형을 하기 전에 무조건 진수 조건을 쓰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됐어? 그러면 그 2개 합치면 겹치는 부분 x가 일단 8보다 커야 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 다음에 계산합시다. 이제 합쳐도 돼. 로그 3에 x 곱하기 x-8을 2다.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2는 얘들아,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x-8은 진수니까 진수는 3을 2번 곱해서 나오는 거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냐? x 얼마 또는 얼마 나와? 9 또는 마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넘겨서 계산하시면 그럼 당연히 마일은 버리시면 된다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됐죠? 진수 조건 안 따져서 둘 다 고르는 일은 안 생기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무랑아 뭐부터 한다고? 네, 진수 조건 잘했어요. 그쵸? 자, x는 5보다 크고요. x는 2보다 크니까 겹치는 부분인 x는 5보다 크다가 일단 전체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할 거고요. 야, 요거 우리 이제 식변형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지금 이 상태로 하기 어렵지 않냐? 그럼 뭘 통일 먼저 해야 돼? 밑통일. 자, 그럼 밑통일을 하면 로그, 자, 앞에 2분의 2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수로 올라가는 거라고 했다. 그러면 로그 4의 x 빼기 5의 제곱이다. 요게 좌변이 되겠죠.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우변이 로그 4의 x 빼기 2야. 자, 그렇다면 윤영아, 저걸 계산하고 싶거든? 그럼 로그를 좌변으로 이항할까 말까? 아니, 아까처럼 여기 옆에 숫자 1 있으니까 이거 저것처럼 풀려면 넘겨서 로그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잘했어요. 나의 의도를 파악했네. 까비. 저것처럼 단순히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넘기면 빼기고 빼기면 분수다. 복잡해. 어차피 분모 곱해줄 거야. 우리 그럼 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1을 로그 4의 4로 보란 얘기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됩니까? x 빼기 5의 제곱은 진수만 비교하시면 되죠? x 빼기 2 곱하기 4가 되더라. 됐나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일 거니까. 자, 그럼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14x 25 더하기 8 33? 이렇게 나오나요? 됐죠? 그래서 x는 11 또는 3, 당연히 3은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지? 자, 아래 거 똑같은 문제라 굳이 안 할게요. 그냥 26번에 바로 합시다. 어차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서. 아니구나. 각각 푸시면 됩니다. 네, 뭐 그나마 계산을 컴팩트하게 빠르게 하시려면 얘들아, 일단 밑이 통일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겸사
식을 보고 뭘 먼저 써야 된다고? 진수 조건을 먼저 써야 된다고 알겠죠? 일단 얘는 마일보다 크다,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크다가 이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너희 눈에 바로 1이라는 숫자가 로그 8의 8로 보이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주어진 식은 그냥 단순히 진수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요 정도로 식을 줄이시면 될 거예요. 3 또는 3이니까 마3이니까 마3은 안 되겠죠. 됐나요? 너희도 쓸 때 최대한 줄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일단 2보다 크다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그치? 그런데 보니까 밑이 통일이 안 되어 있네. 그래서 큰 놈으로 맞추라고. 3의 제곱. 얘 제곱 시키면 얘도 제곱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던 제곱도 1로 올라갈 거라고. 됐나? 그 다음에 1은 로그 9의 9로 바꾸시면 되겠다고. 괜찮죠? 이해가요? 그럼 x제곱은 9 곱하기 x 마이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문제 없냐? 뭐 잘못 쓴 거 있니나? 없죠? 됐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설마 전개해서 풀진 않았죠? 얘는 다 3으로 통일했니? 얘들아? 3으로 하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이렇게 풀게 된다면 x는 3x 빼기 6이거나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인 것 뿐입니다. 둘 다 제곱이잖아. 얘도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걸 랑변에 루트 씌우면 x는 뭐예요? 플러스 버전 한 번, 마이너스 버전 한 번이겠지. 이해 가죠? 뭔 말인가? 그래서 얼마 나와요? x가 3 또는 x가 2분의 3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얘는 안 되겠다. 됐니?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3 더하기 3, 6이 됩니다. PQ가 모두 3이었네요. 넘어갔어. 27번. 자, 우리 로그 3의 x 당당하게 치환 좀 할 거고요. t는 모든 실수가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유형의 문제에서 치환해서 푸는 요 유형에서 얘들아, 진수 조건은 진수가 복잡하게 생기지 않는 이상 답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예요. 참고로. 알겠죠?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주어진 식이 1번이에요. t제곱 마이너스 3 앞으로 빼서 곱해 3t 더하기 2는 제로. 문제 없지? 그럼 어떻게 돼? t는 1 또는 2. 그러면 대입하면 x는 3의 1제곱 또는 3의 2제곱.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t 값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 큰 문제 없이.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럼 x는 3의 1제곱, 3의 2제곱이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두 개? 뭐 더하든 곱하든 얼마가 돼요? 뭐 그냥 근 구하는 거니? 3 구죠. 야, 하나만 체크할게. 잘 봐. 야,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냐?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x의 두근 곱하면 얼마야? 27이지. 맞아? 얘를 요 단계에서 구할 수 있다? 잘 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좀 해볼게. 그러면 t의 입장에서 두 근은 요렇게 생겨요. 맞습니까? 그럼 나는 알파와 베타가 곱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 어떻게? 두 개를 더하면 되지. 내 말 이해 갈까? 그래서 t의 입장에서 t의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해. 그러면 뭐가 된다고? 요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돼. 맞냐? 그럼 걔가 얼마라고 두 근의 합이니까 근각의 수관계 3이겠지. 그러면 다시 x로 돌아와서 x의 입장에서 두 근을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3의 세제곱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바로. 근을 굳이 안 구해도 내가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니? 야, 그럼 이제 세트로 기억하면 돼.
지수 방정식 때는 어떻게 했어? 곱을 이용해서 합을 구했었어요. 참고로. 이제 로그에선 합을 이용해서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치환한 놈의 합으로 원래 거 곱. 지수에서는 치환한 놈 곱으로 원래 거 합을 구할 수 있었다. 반대 상황. 알겠습니까? 네. 세트로 같이 이런 걸 구할 수 있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2번은 식만 쓸게, 얘들아. 식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1 더하기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1 는 3. 자, 요거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전개하면 뭐 2차 방정식 나오겠죠? 괜찮니?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계산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우리는 둘 다 할까 그냥? 28에 1, 2번 그냥 둘 다 할까요? 계산은 그래도 좀 로그랑 친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두 문제 다 풉시다.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야, 물론 직접 계산하면 다 답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어렵지 않죠? 아까 말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t값 뭐뭐 나오지 얘들아? t값? 뭐 또는 뭐? 4 또는 마일? 음수다. 당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대입하면 돼. 자, 그럼 t가 4 나오려면 x 얼마? 얼마? 81, 뭐 3의 4제곱. 자, 마일 나오려면 x는 뭐야? 3의 마일 제곱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냥 뭐 구하래? 두 개 곱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맞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3의 세제곱이다. 3번이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됐냐? 근데 방금 직전에 알려준 방법대로 얘들아 그냥 뭐 해도 된다고? 두근의 합으로 가도 된다고. 그래서 로그 3의 알파 베타는 3이다. 그럼 알파 베타는 3의 세제곱이다 나올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번도 시켰어. 왜? 얘 두근의 차거든. 베타분의 알파가, 알파분의 베타가. 그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 로그 2의 x 어라. 아이 쌤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맞지? x가 어디에도 들어가 있어? 밑에도. 그럼 이걸 먼저 쓸 게 아니라 x 진수 조건도 쓰는데 밑 조건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깔아놓고 로그 2의 x.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요 3도 앞에 나가서 곱해질게.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로그 x의 2랑 x 자리 바꿔? 그럼 뒤집어져. 이렇게 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쵸? 자, 그럼 양변에 로그 2의 x를 한번 곱해버려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저거 4 넘어옵시다.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의 x 더하기 3은 제로. 여기서 두근 x는 알파 베타. 됐냐? 그럼 치환해서 뭐해? t제곱 마사 t 더하기 3는 제로. 두근은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원래 정석대로라면 얘는 근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니네가 한 게 맞아. 이렇게 해서 그때 x 값은 요게 뭐 1일 때니까 t가 1이야. 그럼 요거는 얼마가 돼야 돼? 요게 t니까 2의 1제곱 2의 세제곱. 됐어? 그래서 답은 얼마?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더 크대. 8 빼기 2. 됐냐? 얼마야? 재혁아. 힘들어. 네, 8 빼기 2가 아니지. 미안하다. 나누라고 했구나. 알파분의 베타. 얼마? 4가 된다. 요게 일단 정석이야. 해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두근의 차를 가자고. 자, 베타가 더 크잖아? 그럼 이 값이 더 크다 얘들아. 그치? 얘 빼기 얘가 두근의 차야. 그래서 그치? 2차 방정식 입장에서. 그럼 로그 2의 알파분의 베타는 뭐였냐? 두근의 차. 절대값 최고차항 개수분의 루트 판별식이라고.
됐어요? 얼마입니까? 2 나오네요. 그럼 알파분의 베타는 4겠네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게 눈에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니? 자, 라스 29번 빨리 풀고 시작. 네. 자, 지금 이 유형은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니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긴 해요, 사실. 근데 원래는 얘들아, 이렇게 치환해서 만들었을 때 요 해의 개수와 요 놈의 해의 개수 같은 걸 다 신경 쓰면서 원래는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너무나 다행히도 요건 무슨 함수야? 로그 2의 x가 무슨 함수지 얘들아? 아까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1대1 함수잖아. 이해가? 그래서 t의 값이 하나가 결정되면 x 값도 딱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치환해야 되는 식이 이런 2차 함수 형태야.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의 값이 하나가 나오면 x 값이 2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였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요게 앞에 지수함수에서 요거 치환할 때 조금 조심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날까요? 이거는 t값 하나 결정되면 x값 2개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x 2개니까 t 2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계약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되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등장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얘는 다행히 이 상태는 1대1이니까 t값 하나당 x값 하나 대응이니까 x값이 2개 나오려면 당연히 t도 2개 나와야 돼요.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x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양수라고, 양의 실근이라며, 그치? 그럼 t는 어때야 돼? 윤영아. t는 어때야 돼? x가 양수래. t는? 아니지. 그냥 실근이지. 왜? x가 0.0001이면 t는 음수도 나와요. x가 0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이잖아, 그냥. 단지. 그럼 t는 음수도 될 수 있다. 이해가? 지수 때는 반대였어. 지수 때는 x가 모든 실수면은 실근을 갖는다면 t는 양의 실근 가져야 된다 였다고. 로그는 그 반대 상황이라고, 항상.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요?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끝이에요, 이 문제. 그래서 넘겨서 정리합시다. t제곱 몇 t냐 이거? 3, 5 넘어가서 마이너스 5t 마 6 넘어가서 플러스 6 그럼 플러스 k 플러스 6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된다고? 판별식 25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4 0보다 크다. 답은 k가 작네요. 4분의 1보다. 요게 답입니다. 내 말 이해가지? 야, 근데 이거 판별식 너무 귀찮지 않냐? 야, 그럼 나는 그냥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 가지면 된다며. 심지어 양수, 음수 있다는 조건도 없이 두 근만 가지면 된다며. 그치?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니? 실근 개수는 뭐랑 같다? 그래프 교점 개수랑 같다. 괜찮아요? 그럼 좌변에 있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데 위로 볼로 t에 관해서 2차 함수. 됐어? 근이 뭐랑 뭐야? 2와 3이죠? 그럼 가운데 축 얼마니? 2분의 5겠지? 2분의 5 대입해봐. 어차피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 형태 아니면 그냥 제곱 형태야, 무조건. 내 말 이해 가냐? 그럼 얼마냐? 2분의 5 집어넣으면. 힘들어. 2분의 5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내가 K라는 어떠한 상수를 그어서 교점이 2개였으면 좋겠대. K는 이렇게 생겨야 되네.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수학을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이해 갔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30번이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라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얘들아, 알겠죠? 자, 이제 바로 갑시다.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는요. 어라, 인수분해가 안 되네. 하지만 나는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의 합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로그 3의
로그 3의 알파 플러스 로그 3의 베타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3의 세제곱이더라. 딱 요 두세 줄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자, 그럼 2번도 다시 한 번만 써봅시다. 자, 2번은 식이 조금 좀 귀찮은 것 같지만 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첫 항과 두 번째 항이 다행히도 로그 x로 묶일 것 같아. 그러면 조금 편해요. 쪼갤 생각만 너무 하지 마. 이렇게 묶이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냐? 빼기 3. 야, 그러면 우리 괄호 안에가 어떻게 돼요? 로그 10x가 된다. 로그 10x는 1 더하기 로그 x로 바뀌어요. 합쳐야만 좀 깔끔한 식이 바로 금방 만들어집니다. 괜찮을까? 그럼 난 얘를 뭐 한다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시원하겠죠? t제곱 더하기 t 빼기 3은 제로. 여기에서 두근은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되는 거지. 됐어요. 문제에선 알파 곱하기 베타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는 마일. 됐니? 그럼 알파 베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알파 베타는 10의 마일 제곱, 즉 10분의 1이더라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해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32번을 바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빨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은 이런 상황. 난 당연하게도 지환해서 생각을 할 거고, 그렇다면 그때 두근의 형태는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되더라. 괜찮죠? 뭐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당연하게도 우리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고 언제든 쓰일 수 있는 거다. 물론 두근의 차까지도 쓰일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적진 않을게요. 왜? 내가 구할 답이 뭐야 얘들아? 답이 이상해. 밑이 10이 아니야. 난 밑이 10인 것만 알고 있는데 밑변환 공식을 쓰라는 내용이죠. 로그 알파, 로그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 로그 알파 요거 구하라는 내용이다. 맞나요? 그러므로 통분하시면 곱이고요. 제곱의 합입니다. 곱셈 공식이겠네요. 답은 2분의 4의 제곱에서 곱 2개 빼야겠죠. 굳이 내가 안 써도 되죠? 됐어요? 분모 곱분의 제곱, 요거 완전 제곱식. 거기에서 이거 2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플러스다. 미안해. 답은 얼마야? 10이더라.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 10이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니네 표정이 안 좋았구나. 마이너스를 내가 못 봤네요. 무난하죠? 자, 그래서 뭐 저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한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거 구하는 건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나올 수 있다. 치환한 상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갔어. 33번으로 갑시다. 이제 부등식 넘어갈게요. 자, 우리 부등식을 풀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 부등식이 더 중요해.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부터, 그치? 그래서 우리 1번 x가 0보다 크다. x는 3보다 커야 된다. 그러므로 합쳐서 3보다 커야 된다가 되겠지. 겹치는 부분. 됐나요? 진수 조건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엔 이제 내 마음대로 식 변형하기 로그 2에 x 곱하기 x 빼기 3 작거나 같아요. 로그 2의 4로 보면 좋다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진수만 따지면 됩니다. 밑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다. 제어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마일보단 크거나 같은데 4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답을 쓰실 땐 얘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므로 최종 답이
3보다 큰데 4보단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진수 조건이 웬만하면 답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얘들아. 알겠냐? 네, 자 2번은 굳이 안 할게. 그냥 부등호 방향 반대로겠죠. 일단 두 문제만 먼저 합시다. 34번에 2번, 3번 한번 해볼게요. 잘 한번 생각해봐. 살짝 변형됐을 거야.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진수 조건을 잘 처리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식을 변형하기 전에, 그치? 그러면 요놈의 진수는 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굳이 안 따져도 되고 얘를 따져봐야겠네. 그래서 진수 조건이 얘들아 절대값 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거 풀면 x의 범위 뭐 나와? 야, 절대값 씌우면 항상 0보다 큰 거는 아니죠. 뭐가 있죠? 0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을 풀면 요놈의 해는 1 빼고 답니다. 뭐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닌가? 미안해요. 이걸 잘못 썼네요. 0. 쏘리. 그럼 x는 1 빼고 다다. 뭐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혼나. 윤영이 그치? 알고 있었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식 마음대로 변형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우변이 너무 쉬운 것 같아. 요거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상수로 2로 바뀔 거면서 이 약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식이 그냥 로그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1은 로그로 표현하면 로그 2의 2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진수 조건 씁시다. 어떻게 돼요? 절대값 x, 진수 조건이 아니라, 미안해.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래, 절대값 x-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냐? 그럼 뭐는 빼야 된다고? 1은 빼야 돼. 노란색 조건에 의해서 여기 0 붙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니네 절대값 풀 때 마이와 이 사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0에서 잘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복잡하잖아. 저것도 같이 신경 쓰려면. 그치? 그러면 헷갈리면 얘들아 슬리퍼가 벗겨졌어. 차라리 따로따로 생각해요. 이거 그냥 푸세요. 그리고 이걸 빼버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 자, 그럼 얘 푸는 방법은 뭐였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풀죠? 기억납니까? 얼마냐? 1 넣으면 0이더라. 대칭이니까 2 넣으면 1인데 0 넣어도 1이더라. 내가 원하는 거는 어디다? 2죠? 나 오늘 왜 이러니? 3이랑 마일이죠? 맞습니까? 2 되는 값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은 2보다 아래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나온다?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시더라.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프 활용. 자, 근데 뭐는 제외해야 된다고? 1은 빼야 된다고. 뭐 구해달래, 현성아? 정수 x의 개수. 그럼 원래는 5개인데 하나 빠지니까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문제 3번인데 얘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 자, 다시 모든 로그 문제는 웬만하면 진수 조건부터, 웬만하면도 아니야. 진수 조건부터 생각하라고 했어. 그치? 진수 몇 개 있어? 2개 있다. 얘도 진수인데 얘도 진수더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따질 건 x는 0보다 크다인데 로그 3의 x가 0보다 크다도 따져야 된다. 됐나요? 야, 그러면 0이라는 걸 로그로 표현하면 얼마냐? 로그 3의 1이더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는 그대로 1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진수 조건을 책임지는 x의 최종 범위는 1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쪽 로그부터 생각을 해. 그래서 로그 3에 3을 씁니다. 그러면 내가 비교할 거는 요놈과 요놈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부등호 그대로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요 3이 로그 3의 3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x는 또 그대로 27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단 1보단 커야 되고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개수 한쪽만 포함되지 않는 상태 그냥 빼면 답입니다. 26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오른쪽 2개 다를 합시다. 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은 어때요, 얘들아? 진수 조건 바로 쓸까요? 0보다는 큰데 10보다는 크면 안 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진수도 바로 쓸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거든, 얘들아. x 곱하기 10-x는 작거나 같아야 돼. 2의 4제곱 16.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금방 나오셨을 것 같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니까 x의 범위 뭐랑 뭐 나오냐? 뭐보단 크고? 아니네.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인가요? 맞잖아. 아, 10이죠? 나 왜 8이라고 쓴 거야? 바본가? 오늘 진짜 날이 아닌가 본데? 자, 그럼 x가 뭐 이상? 8 이상. 뭐 이하? 여기서 내가 근에 바로 써버렸구나. 8을 생각하면서. 2 이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나오는 x의 최종 범위는 위에 거랑 합쳐서 뭐 또는 0보다는 큰데 2 이하다 또는 8보단 크거나 같은데 10은 넘어갈 수 없다까지인 것 같네요. 자, 얘가 A의 범위를 안 줬으면 매우 케이스 쪼개야 되는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뻔했는데 뭐 너무나 편하게 A의 범위를 줬기 때문에 바로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쵸? 됐어. 자, 그럼 현재 쟤랑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요 놈과 요 놈. 자, 정수가 몇 개나 나와 있어, 얘들아? 1, 2, 8, 9. 근데 어때? 초록색이 요 놈과 겹치는 게 2개라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근데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2밖에 포함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항상 생각할 거. 얘는 꼭 포함돼야 되고 얘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가 2보다는 커야 되냐, 크거나 같아야 되냐? 커야 돼. 왜? 같으면 포함 안 되는 거야. 구멍 뚫려서. 그럼 반대로 말하면 8은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A가 8 돼도 구멍 뚫렸으니까 포함 안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 합 얼마야, 얘들아, 이거? 2부터 8까지, 3부터 8까지의 합. 어떻게 구하죠? 믿어도 돼? 왜?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참고로. 그때 또 물어볼게. 자, 두 번째, 2번. 가우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2번. 자, 요번에는 진수 조건 먼저 써볼까? 어떻게 되죠? 1보다는 크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k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맞나? 야, 그럼 둘 중에 뭘 따라가야 돼? k가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1보다 크다 따라가야겠죠. 더 좁은 거. 됐죠? 그 다음엔 그냥 뭐 해주면 된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왜 들릴랑 말랑 얘기해, 간지럽게. 됐어요?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의 범위는 빨리 하자. 얘는 2k 더하기 2 괜찮을까? 됐죠? 요 사이에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정수? 3개. 그럼 뭐까지 포함해야 돼? 2, 3, 4까지 포함해야 되죠? 뭐는 포함하면 안 되고 5는 포함하면 안 되고 요 놈이. 그래서 2k 더하기 2는 요번엔 색칠되어 있다. 4는 포함돼도 돼. 5는 포함되면 안 돼. 뭐 이렇게 정리하면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됐니? k가 될 수 있는 값은 1밖에 없었습니다. 넘어갑시다.
걔는 1밖에 없죠. 오케이. 반복되는 형태. 치환해서 풀으래. 빨리빨리 하자. 36. 1번. 얘들아, 우리 t는 모든 실수니까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치환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혹시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x는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적어놓자. 아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t의 범위가 1보단 큰데 t는 로그 3의 x 뭐보단? 2보단 작다. 자, 우리가 처음에 내가 계속 뭐 했지 얘들아? 1이랑 2를 로그로 바꿔서 표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 로그 3의 3, 로그 3의 9 맞아? 근데 이제 알겠죠? 원리는 그게 맞아. 근데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옛날에 배웠던 거 부등식 해의 뭐가? 경계값은 뭐랑 같다고 했지? 방정식의 해와 같다. 지수 때도 얘기했어요.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는 쓰는 거야, 는. 그러면 x가 얼만데? 3의 1제곱이 x값 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의 1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방정식 풀듯이. 알겠어? 그래서 x의 범위는 그냥 뭐가 된다? 3의 1제곱, 3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방정식 때처럼 똑같이야. 및 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진수 조건 당연히 만족하죠. 2번은 어때요, 얘들아? 2번. 얘도 아까처럼 식 쪽에서 푸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이해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37에 2번 합시다. 37에 2번. 네, 볼게요. 야, 나누기 4가 있다고 항상 빼기 로그 2분의 1에 나누기 로그 2분의 1에 4를 뺀다로만 너무 기억하면은 어려워. 얘 자체가 뭐야? 미치보다 작을 때도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어, 얘들아. 요놈 자체가 이거다. 그래서 4분의 1과 x가 곱해진 거야. x 나누기 4가 아니라 진수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지금. 4분의 x. 괜찮을까요? 이런 시야도 가지셔야 합니다. 얘가 2죠? 더하기 2한 거지. 그냥 4분의 1과 x가 곱해지기. 자, 그러면 우리 치환을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치환이 되질 것 같아요. 0. 됐을까? 자, 그러면 t의 범위가 뭐랑 뭐 사이? 요거 사이 값이지, 얘들아. 두근 뭐랑 뭐니? 마3과 1이죠. 근데 t는 뭐였어? 로그 2분의 1이 x였지. 이렇게까지. 괜찮을까? 자, 밑이 1보다 작네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럼 얘를 먼저 쓰면 돼요. 왼쪽에다가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 2분의 1의 마3제곱 뒤집어서 세제곱 8까지. 진수 조건은 당연히 어기는 게 없고요. 괜찮지? 오케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2, 3번 두 개 갈게요. 네, 체크합시다. 자, 우선 2번은 처음 건 얘들아 진수 조건 뭐야? x가 3이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건 진수 조건 뭡니까?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니까 합쳐서 2보다 크다. 문제 없죠? 일부러 세팅부터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로그 부등식 풀면 어떻게 돼? 절대값 x 빼기 3이 뭐 해야 된다, 얘들아? 81보다 작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겠지. 됐냐? 그러면 이거 사이값인 거 알 거 아니야. 81보다 아래쪽이니까, 그치? 그럼 81 되는 값만 찾으세요. 얼마 넣으면 81 되냐? 84. 그리고 마이너스 78. 이렇게 x값이 나와줄 거야. 범위가. 그 다음 두 번째 놈 어떻습니까, 얘들아? 진수 조건 했으니까 이제 식 내 마음대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넘어가서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가 4 이상 마 2 이하. 여기까지 됐냐? 야, 그럼 진수 조건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 요건 버려지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체크할 거는 3도 버려질 건데 어차피 겹치는 거 쓸 거니까 3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얘만 포함될 거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문제 없습니까? 됐니? 네. 자, 두 번째 거는 그냥 지수부등식 복습할 겸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뭐 진수 조건 마찬가지 x는 0보다 크고요. 얘는 진수 조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자,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t라는 놈의 범위가 마 1과 3 사이가 되는데 그 t라는 게 사실은 로그 2의 x였다. 그럼 진수 조건 알아서 만족이 될 거고요. 2분의 1보다는 큰데 8보단 작다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뭘 치환하냐 대신 얘놈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가 깔리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푸시면은 마사부터 8까지가 되겠지만 얘 때문에 요게 0으로 바뀌겠죠. 됐나? 그럼 어떻게 돼요? t라는 놈은 2의 x제곱이었잖아. 0보다 크고요. 8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바로 뭐야? 요 놈이야.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 왜? 항상 0보다 크니까. 괜찮니? 그래서 내가 따질 건 이것만 따져주시면 되겠고요. x의 범위가 3 이하가 되겠죠. 2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됐냐? 그래서 다 쟤랑 요놈 합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최종 답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잘 한번 정리해 놓아 보세요. 네, 봅시다. 이제 마지막 유형이고 그 다음 활용 문제 한 2문제 풀고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야, 모든 실수 x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판별식을 쓰려면 그 옆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 누구에 관한?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린 판별식 써도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 문제를 읽어봤어. 오씨, 땡큐.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냐? 그럼 어때? 얘는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볼로. 항상 0보다 크면 좋겠대? 떠있으면 좋겠네? 됐죠? 그럼 무라가 는영은 x축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야.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 로그 2의 a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4a 0보다 작다. 안 맞나? 실근 없어? 교점 없어? 실근 없다. 이어져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얘만 풀면 되는데 당연히 진수 조건 A는 양수예요. 이제부터는 다시 로그의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돼? 야, 이제 좀 보이면 야, 바로 쓸게. 인수분해 바로 되니 얘들아 혹시? 얘가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로그 2의 A 마이너스 2거든? 숫자로? 로그 2의 4가 그냥 숫자 2니까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 그러니까 x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야. 인수분해 상상되니? 그래서 뭐 어떻게 돼? 로그 2의 a 마이너스 2랑 로그 2의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럼 로그 2의 a는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2차 부등식 풀듯이 괄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일보단 크고요. 2보단 작다. 됐습니까? 그래서 A의 범위가 2분의 1보단 큰데 4보단 작다. 이렇게 계산값이 나와주겠죠. 괜찮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2번 넘어가서 요번에는 x에 관한 2차 부등식은 아니고 대신에 x는 양수라고 줬고요. 그때 로그 3의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의 1 더하기 로그 3의 x가 될 것 같아요. 로그 3의 3은 쪼개 줍시다. 1로. 괜찮을까? 그 다음 마지막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배의 로그 3의 a라고 바꿔 쓰는 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밑에 통일하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가 어땠으면 좋겠대, 얘들아?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부등식은 우리가 못 풀어. 배운 적이 없어. 치환을 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됐냐? 그럼 t의 범위는 어떻게 돼, 얘들아? x가 양수래. 윤영아,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그래, 좋아요. 양수가 아니라 얘는 이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t가 모든 실수가 되는데 t제곱 더하기 2t부터 쓸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3의 a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대. 자, t에 관한 몇 차 부등식이냐, 셰어가? 근데 t는 범위가 뭐였어? 그래, 다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2차 부등식. 그럼 끝났네? 뭐야, 얘는? 아래로 볼로. 접하거나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항상 떠 있거나 접하거나.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짝수 판별식 합시다. 절반의 제곱 빼기 앞뒤 곱. 이건 통째로 상수다. 야, 안 만났으면 실근 없고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이다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냐? 숫자 넘기고 양변 2 곱해서 우리는 로그 3의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밑조건에 밑7보다 크기 때문에 어때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니까 9. 근데 a는 양수였으니까 진수 조건. 우리는 얘까지는 뭐라고 쓴 거야? 얘까지는 써줘야겠죠. 괜찮니? 그럼 a의 최대값이 뭔 소리야?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야, 이거 빼먹어서 틀린 애들 생각보다 많아요, 얘들아. 알겠죠?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알겠지? 네. 와, 시간 진짜 빡세네. 41번 풀어봅시다. 네, 보도록 합시다. 야, 일단 a가 양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진수 조건 아무 문제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빠르게 쪼개보자면 얘 어떻게 되죠, 얘들아? 로그 2의 x를 t라고 합시다. 그럼 t는 모든 실수가 되면서 자, t 마이너스 로그 2의 a 2t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플러스 2까지 해서 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걸 너무 전개해서 판별식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지수부등식 때 알려줬잖아. 뭐 해도 된다고 꼭지점으로 판별하셔도 돼. 최소값으로. 왜냐면 얘 그릴 수 있잖아, 우리. 어떻게 돼? t에 관한 2차 부등식인 거야. x축이 t인 거라고. t축이라고, t축.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2라는 값이 되기 위해서 얼마랑 얼마? 로그 2의 a라는 t값과 2분의 로그 2의 a라는 t값이 된다고. 2분의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a가 있다고. 내 말 이해 가냐? 그렇다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똑같으니까 문자라고 생각하고 묶어서 하시면 돼요. 얼마? 둘의 평균 4분의 3 로그 2의 a. 그거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라고. 요 식에다가. 그럼 얼마가 돼요?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2에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6, 4분의 2. 나 지금 잘 쓰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얼마가 되죠? 이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개수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4분의 6에서 1 빼니까 2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8분의 1 로그 2의 a 전체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거기에 플러스 2까지. 그게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라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진 다 알아서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이해가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걸 얘기한 거야. 선생님 이거 좀 어려운 거 같아요 하시면 전개해서 판별식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나는 요거 마이너스 있는 거 넘기고 양변 8 곱해주면 결국엔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은 작거나 같습니다. 16보다. 그럼 로그 2의 a라는 놈의 범위는 마사와 4가 돼요. 사이. 쌤 이걸 편하게 이렇게 바로 제곱을 푸셔도 됩니다. 왜? 로그 값은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x 하듯이. 자, 그럼 끝났네요. 미치 1보다 크니까 얼마? 16분의 1보다는 a가 크거나 같고요. 16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최대 최소값의 곱이 1이라는 걸 직접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프린트 문제들은 여기까지 할 거야. 얘들아, 활용 문제는 숙제하시면서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 야,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우리 프린트에 없었던 유형, 요거 최대 최소에서 있었던 거, 이거 한 번만 설명 좀 할게. 이거 안 했죠, 나? 센에 있는 이 문제 안 해줬지? 해줬냐? 한번 봐봐. 이거 설명 안 해줬는데 풀었으면은 답지 베낀 건데? 아니면 뭐 미리 예습했든가. 윤영이 했어, 여기? 이전 숙제에 있었어. 풀었어, 그래서? 넌 오늘 못 가겠고. 네. 틀릴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아마 그때 했었던 것 같고 아닌가? 질문은? 이걸 했어? 모르는데 풀었어? 그럴 수가 없는데? 풀었어? 아직 여기까지 안 갔어? 풀었어? 그래. 현석이 답집에 그랬어? 안 했어? 근데 맞았잖아 거기가. 이걸 설명은 내가 안 해주지 않았어 수업 때? 이 유형은 설명해 주긴 했지만 문제가 한 번도 없었을걸? 그렇지 않아? 프린트에? 그쵸? 그래서 뭐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누구의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문제 읽어봤을 때 요 함수식의 최대값, 최소값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라지 m과 스몰 m의 값은 y의 값인 거야, y의 값. 알겠죠? y의 값이야. y의 최대값, y의 최소값. 이 식 이름이 y잖아. 내 말이 되니? 자, 이걸 내가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식을 변형할 거기 때문에 그래. 위에도 x가 있으면 무조건 내려야 돼요. 양변에 로그 2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의 마사 플러스 로그 2의 x제곱이다. 그럼 이거 나가서 곱해진다며, 그치? 그러면 요거 통째로 나가서 곱해질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질 거 아니야? 나가서 곱해지면, 그쵸? 그래서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과 마이너스 4배의 로그 2의 x라는 게 생겨.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이거 몇 차 함수 형태야, 얘들아? 2차 함수. 그럼 치환을 하게 된단 말이야. t제곱 마이너스 4t. 자, 그럼 t의 범위 어떻게 돼, 얘들아? x의 범위 제한되어 있다. x에다가 1 넣으면 로그 2의 1이니까 0 될 거고, x에다가 8 넣으면 로그 2의 8은 3이겠죠. 지금 t의 범위 현재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 맞아? 무라이 괜찮아? 자, 그럼 이 초록색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t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고 가운데 축이 2라는 거 알겠고, 근데
t의 범위가 0부터 3이니까 이런 범위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됐어? 최대값 얼마? 0. 최소값 얼마?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사. 괜찮냐? 그럼 여기에서 나온 얘들아 0과 마사는 누구의 최대며 누구의 최소야? 로그 2의 y의 최대 최소값이야. 이해갔어? 요 놈의 최대가 0 나온 거고 요 놈의 최소가 마사가 나온 거라고. y가 아니라 로그 2의 y에.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처음 풀 때 실수해서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그럼 안 돼. 이건 로그 2의 y 값이야. 그치? 그러면 y의 최대 최소는 얼마야? 이거 증가함수야 얘들아. 로그 값이 최대일 때가 y 값도 최대일 거야. 그치? 0 나오려면 얼마 돼야 돼 y-는? 1. 최소값. 이거 마사 나오려면 y는 얼마야? 2의 마사 제곱이니까 16분의 1. 요게 진짜 y의 최대 최소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확실히 구분하세요. 고생했습니다.